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아베 수석 대변인이다 이런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노골적인 친일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반민특위 때문에 해방 후 국민 분열이 됐다 이런 류의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이건 뭐 거의 자백 아닌가요? 자백? 내가 그래서 친일파인데 뭐! 이런 뜻인가? 오늘 발칙한 뉴스 이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 심각하게 짚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입니다. 금요일이네요 벌써. 사실 요즘 이 나베라고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 온라인상에서 많은 분들이 나베라고 이렇게 부르셔가지고요. 제가 지은 건 아니고 나베라고 나경원 아베 이렇게 이제 줄여서 나베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나베 수석 대변인 아니냐 이런 이 얘기까지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찌됐건 좀 글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공감시키는 발언보다는 오히려 일본 국민들, 일본 극우 네티즌들 이런 분들의 좀 이해관계를 보다 더 글쎄 좀 부추기는 이런 류의 발언을 많이 하면서 좀 물의를 많이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본인은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참 속이 답답해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이건 뭐 한 발 더 나아가서 와 이걸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다른 부분들은 뭐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친일을 청산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건드린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막가자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거의 최대의 경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그걸 또 해내시네요. 네. 아무래도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그때 100주년 기념식에 해서 하셨던 그 발언 있잖아요. 요때 했던 이야기를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고깝게 들으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거에 어떻게 보면 좀 찔렸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빨갱이 색깔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사실상 그 친일파들이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께서 빨갱이라는 식으로 누명을 쓰면서 이렇게 고초를 겪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그 기존에 있었던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그런 잘못된 그 색깔론들 이런 것을 없애야 한다 이런 류의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그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우파는 곧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라고 하며 이런 류의 반민특위는 국민분열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기에 이른 겁니다. 뭐 그러면서 국가보훈처가 기존 독립유공 서훈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한다. 친일 행위를 하고도 독립운동가 이 행세를 하는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친일 올가미를 씌우는 거 아니냐. 결국 우파는 곧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앞으로 이 정부의 역사 공정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아까 했던 이야기죠.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또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거의 약간 글쎄 거의 찔려서 이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죠? 이런 류의 이야기 친일이 우파는 곧 친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펄쩍 뛰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급기야는 반민특위까지 국민 분열을 가져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재발절인 도둑이 재발절인 격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은 거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반민특위의 그 뭐랄까요 과업을 잇는 것이다 라고 나경원 원내대표 스스로가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런데 이런 반민특위의 행적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며 국민 분열을 시켰던 것이라고 폄훼하며 문재인 정부의 이 반민특위 행적을 어떻게 보면 하지 못했던 과업을 다시금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분노하며 비난하는 이런 제1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니 아무리 보통 노골적이어도요 뭐 뉴라이트 이런 쪽에서 역사 왜곡하면서 어떻게든 그간 독립운동을 축소시키려 하고 그러면서 이 친일파들의 행적을 지우려고 열올리는 모습들 우리가 뭐 많이 봐오긴 했습니다만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입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민특위 활동을 폄훼하는 발언이 나온다는 건 이건 뭐 이때까지 있었던 수준의 발언하고는 정말 이 결이 다른 수준이다. 이게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후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증거 삼아서 이걸 앞세워서 이것 봐라 반민특위 거기도 마찬가지라니까 거기도 뭐 국민 분열시키는 뭐 빨갱이라니까 이런 류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경계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뭐 모두 아시겠지만 반민특위는 1948년 8월에 헌법에 따라서 일제강점기 이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특별위원회였습니다. 헌법으로 설치된 특별위원회예요. 국권 강탈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거나 일제 치하의 독립운동가를 박해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던 거죠.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반민특위의 친일파 청사는 어마어마한 방해 공작에 시달렸죠. 그게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또 왕년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팟캐스트 방송의 진행자였던 사람으로서 근데 이 부분 너무 자세하게 다뤄서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뉴스를 딱 접하고 일부러 그때 당시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다드사 할 때. 그때 있었던 우리 다드사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사건들,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런 사진 보이시나요? 이게 1949년에요. 2월 11일 국무회의 첫 번째군요. 첫 번째는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 반민법 공포 다음 날 1948년 9월 23일에 친일파들이 총동원된 관제 반공대회가 열린다. 이렇게 써있죠. 이들은 반민법은 빨갱이가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고요. 이 자리에 바로 친일파 단체였던 임전보국단 출신의 이명신, 윤치영 등이 자리했고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축사를 보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친일파들이 모여서 이것도 반민법 공포가 반민법 공포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 날에 친일파들이 모여서 관제 데모를 했는데 여기서 외쳤던 것이 반민법은 빨갱이가 만든 것이다 라는 구호였다는 거고요. 여기에 당연한 듯이 친일파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요.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까지도 축사를 보냈던 그런 반공대회였다라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1949년 2월 11일의 국무회의 기록입니다. 이게 거꾸로 됐네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은 친일경찰 노덕수를 너무 잘 아시죠? 반민특위 조사관 2명이 반민특위 사무실 내 금고에 2일간 수감했다는 보고를 했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 불법 조사관 2명을 체포해서 의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법조사관. 반민특위 조사관이 불법조사관이라고요? 반민특위가 불법이다 라고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유명한 어떻게 보면 친일경찰이라고 불렸던 노덕수를 반민특위 조사관들이 체포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일경찰을 잡아 가둔 게 불법이라며 오히려 반민특위 조사관들을 체포해서 의법 처리하라고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더라. 이게 1949년 2월 11일 국무회의 기록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충격적인 일도 발생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이시나요?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 습격 사건입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 경찰들이 습격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친일파를 조사하고 있던 수사 서류를 압수하고요. 특위 조사관들을 빨갱이 새끼들이라며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내가 경찰에 명령한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네,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반민특위를 경찰이 습격을 하고요. 친일파를 조사하던 자료들을 다 압수하고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폭행을 했다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국민들의 염원과 달리 이미 친일파와 단단하게 결탁한 상태였던 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친일 청산은커녕 오히려 친일파를 앞세워서 반민특위를 이토록 해산시키는데 그야말로 온 열과 성을 다했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친일파와 결탁했던 이승만 정부의 방해와 또 친일 세력의 특위위원 암살 음모 혹은 친일경찰의 특위 습격 사건, 아까 말씀드린 이 사건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결국 반민특위는 1년 만에 해산되고 맙니다. 그리고 반민특위가 이렇게 자초되면서 일제강점기의 친일행위에 대한 처벌은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친일파들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응? 그리고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지켰던 분들 대신해서 일제 부역한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들이 한국 사회 지배 세력으로 군림하게 되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반민특위가 해산된 것.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야기로 들어가서 나경원 원내대표님, 이 사건에서 반민특위가 설립이 됐다가 해산되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에서 대체 어떤 국민이 분열이 됐을까요? 어떤 국민이 분열됐죠? 응? 적어도 반민특위가 친일파를 청산해주길 간절히 바랐을 대다수 국민들이라면 모두가 한마음 한뜻 아니었을까요? 반민특위가 제발 완전히 좀 그때 나라 팔아먹었던 그 나쁜 놈들, 반민족 행위자들을 완전히 청산해주길, 처벌해주기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바라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누가 분열됐다는 거지? 국민 대다수의 염원과 달리 반민특위를 비난하며 반민특위가 어떻게든 해산되길 바랐을 사람들이면 글쎄 그토록 반민특위에 벌벌 떨면서 빨갱이 운운하고 했던 노덕술 같은 친일파들? 응? 그죠? 이분들 이 친일파들 이런 사람들이랑 대다수 국민들이랑 분열됐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가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이건 진짜 완전 친일파들이랑 너무 심하게 감정적으로 동질감 느끼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이 드네요. 거의 약간 이게 누가 그분들인지 그분들한테 너무 이게 정말 동질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이러니까 아무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파는 곧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해봐야 이분이 진짜 재발저려 이러는 거구나 이런 우리가 확신을 더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와 관련해서 정의당 김동균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빨갱이는 친일파의 잔재다 이런 발언을 한 이후로 자유한국당은 친일의 치자만 나와도 과민 반응하면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게 보인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민 반응하시니까 더 의심스러운 거지. 왜 이렇게 오바야? 어? 뒤늦게 이렇게 논란이 크게니까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라디오에 출연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반민특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해방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잘 됐어야 한다는 거다.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혜원 의원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막 손혜원 의원 탓을 했다고 그러시던데, 아니 해방 이후에 뭐가 잘 됐어야 하는 건데요? 응?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해방 이후에 잘 되지 못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가슴 치르륵 후회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때 그 친일파들을 단 한 명도 청산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그 후손들이 대대손손 떵떵거리며 뭐 국회의원, 군인, 언론사 사주, 재벌 이런 쪽에 아주 제대로 자리 잡고 잘 먹고 잘 살도록 우리가 내버려 둔 것, 이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치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생각이신 것 같아요. 뭐 요즘 가뜩이나 일본 극우 네티즌들한테 그렇게 응원해봤는다고 그러시던데, 뭐 나베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흥이 오르신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쩜 이렇게 그때 그 시절에 그야말로 반민족주의자들, 민족 반역자들이랑 이렇게 똑같은 말씀만 하시니까 이분의 국적은 정말 어디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번 이 반민특위 발언만 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진심을 곡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이분이 전적이 워낙 화려하시니까요. 다 아시겠지만 잠깐만 짚어드리면 2015년 12월 28일에 발표됐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부터도 나경원 원내대표 그때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셨는데 그래도 아베 총리가 의지가 있을 때 타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외교적으로는 그래도 잘한 협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야, 피해 할머니들께 그렇게 대못을 박으면서 외교적으로는 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10억엔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 종식시키려고 했던 한일 합의가 이 대표적인 굴욕협상으로 꼽히는데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심지어 그 김복동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그 자리에 와서도 그래도 외교적으로 잘한 협상이라고 곱씹어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들께 두 번, 세 번 그야말로 대못을 박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아시다시피 2004년에 서울에서 열렸던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장에 초선 의원 시절에 나타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때 뭐 무슨 행사인지 아시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 자위대 무슨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본인은 초선이라서 행사 내용은 잘 몰랐다고, 뒤늦게 현장에서 알고 참석하지 않았다고 뭐 이렇게 뒤늦게 변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위대 무슨 이 정도 얘기하실 거면 이미 다 알고 가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일본 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상대로 그야말로 굉장히 뭐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위협적인 비행을 감행했을 때조차도 일본을 향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 정부에게 일본을 자극하지 말라며 아주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꾸 일본 심기를 걱정하시고 일본 극우 정치인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또 일본 네티즌들한테 환호를 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실 거라면 이제 그만 좀 여기서 떠나주시면 안 될까요? 그 좋아하는 그곳으로 가셔서 마음껏 정치의 꿈을 펼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너무나도 간절히 하게 되네요. 그러면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서로가 편해지는 길이 아닐까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님? 왜 굳이 여기서 국민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비난을 받으며 왜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역사의식이라고 일도 없으신 분께서 이런 분이 무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까지 하고 계시다는 게 참 통탄할 노릇이고요. 그죠?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어제 뭐 좌파 독재 저지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두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사회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셨대요. 와, 이거 어쩜 그 해방 후 그 시절에 반민특위 해체하면서 그 친일파들이 외쳤던, 친일파들이 반민특위 해체하고 뭐 이러면서 이야기했던 그 말이랑 어쩜 이렇게 똑같죠? 이러면 사회주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면서 했던 거잖아요.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그때 그 말이랑, 그죠? 근데 이분들 몇몇이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여기 좌파 독재 저지 특별위원회 하신다는 분이요. 우선 강성 친박인 김태흠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심재철, 곽상도, 장제원, 심지어 스트릿바 그분 최교일 의원까지 임명되셨다고 하네요. 아우, 이분들이 대체 뭘 저지하고 대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안 봐도 그냥 느낌이 확 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일전에 제가 전두환씨 광주지법에 출석했을 때 법원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 우리 그 어린 학생들이 창문에다 대고 막 전두환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사진 뭐 많이 나와서 보셨을 텐데 세상에 오늘 오전에요. 극우단체에서 이 초등학교 앞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거기 앞에서 시위 같은 기자회견을 했대요. 보이시나요? 뭐 많진 않습니다. 사람이 많진 않은데 이 기자회견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했대요. 뭐 마른 기자회견인데 사실 여기가 시위가 안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법원 근처라서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상 시위죠. 근데 이 단체가 알고 보니까 그 초등학교에 항의 전화를 넣었던 그 단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구호가 뭐라는 줄 아세요? 광주 동산초 아이들이 교실 창문에 매달린 채 일탈 행위를 하는데도 학생들의 안전에 뒷전인 동산초 교장 교감은 즉각 사퇴하라. 구차해. 구차하다, 구차해. 너무 웃기죠. 전두환은 물러가라라고 외친 게 일단 일탈행위라는 거고요. 일탈행위였어. 네, 그리고 얼마나 사퇴하라고, 교장 교감 사퇴하라고 말할 게 없으면 학생들의 안전에 뒷전이라서 사퇴해야 된대요. 진짜. 뭐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걱정을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뭐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 이 댁들이야말로 아이들의 안전에 너무 위험해 보이거든요. 지금 되게 위험해 보여. 학교 아이들 앞에서 지금 이게 뭐하냐. 현수막도 심지어 시커매요. 너 무서워. 이게 뭐 하자는 거지. 너무 위험해 보이거든요. 사퇴는 이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어디서 사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좀 애들 한마디 이렇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진짜 너무 어른으로서 최소한 이건 부끄럽지 않나? 아이들 보기에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대체 뭐 하자는 건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분들이요 물론 이렇게 적은 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뭐 광주에 있는 여기 초등학교도 그렇고 광주에서 시위를 하자는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요, 이 극우단체에서요. 근데 좀 약간 느낌이 묘하게 의도적인 것 같은 느낌. 모르지만요. 잘 모르지만. 일부러 여기 광주까지 가서 그 광주 시민들이 어떤 분들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런 5.18 관련된 망언도 하면서 심지어 애들 학교 앞까지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건 뭐지? 이거 거의 뭐 광주 시민들한테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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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아닌가? 일부러 이렇게 자극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는 못할 텐데 진짜 어디 한번 때려봐 이렇게 좀 일부러 자극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이분들. 물론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인간으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정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이들 보기에 진짜 부끄러운 집만큼은 좀 싸워도 어른끼리 싸우자고요. 무슨 애하고 유치하게 구차해 그만합시다. 애들 상대로 진짜 참 정말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크네요. 네. 그렇고요.
사실은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어요. 딱 하나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칙한 뉴스를 종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이야기가 추가로 나왔는데요. 민감룡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민감룡 경찰청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했다고, 영상에. 그래서 이대로 검찰에 보냈다. 육안으로도 이 영상을 보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게 식별이 충분히 가능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의뢰할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2013년 관련한 수사 당시에 검찰이요, 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인지 절대 모르겠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그 영상을 직접 봤던 이 경찰에서는 감정을 보낼 것도 없이 그냥 생눈으로 영상을 봐도 김학이네 라고 바로 알겠더라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걸 모르겠다고 무혐의 처분해준 검찰은 뭐 글쎄 눈 감고 보셨나? 너무 끔찍한, 너무 흉측한 영상이라서 눈을 감고 보셨나?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이런 것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차관 임명을 당시에 강행했더라라는 진술과, 그리고 첫 수사 때, 이 관련한 첫 수사 때, 김학의 첫 수사 때 무혐의로 처리하라는 박근혜 청와대 측의 압력이 있었다는 진술까지 과거사 진상조사위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쎄 근데 걱정돼요. 이게 지금 이미 꽤 오래된 사건이라서요. 그죠? 이게 제대로 처벌을 받거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진상을 밝히는 것에 또 의의가 있는 거니까요. 일단 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오늘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뭐 제가 본 기사에서는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그러시네요. 네. 어쨌든 굳이 뭐 보고 싶지 않은 영상이지만 어찌됐건 그 영상에서 수사관들이 보기에도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보기에도 충분히 김학의 차관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아주 중요한 증언을 현직 경찰청장이 하셨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요즘 거의 뭐 검찰과 경찰이 사실상은 수사권을 놓고 서로 완전 싸우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뭐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제대로 수사나 똑바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네, 과거사 조사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하나 둘씩 이렇게 장자연 사건도 그렇고, 장자연 씨 사건도 그렇고, 이런 김학의 사건도 그렇고 하나 둘씩 제대로 좀 끝까지 밝혀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벌써 주말이잖아요. 주말 잘들 보내시고, 발칙한 뉴스는 다음 주 월요일날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